안녕하세요. 리지크 뷰티 윤상 원장입니다. 오늘 컨텐츠는요, 우리가 평상시에 질문을 할 때가 굉장히 많죠. 일을 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이 질문을 통해서 화가 나는 경우도 있고, 질문 한 번에 의해서 분위기가 흐트러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미용 생활을 하면서 우리 선생님들처럼 인턴분들처럼 그 과정들을 다 겪어왔었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면서 사실 이 사무직이 아니다 보니까 직장 생활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현저히 사실 좀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확실하게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일을 하다가 모르는 것들이 생겼을 때 질문을 하게 되죠. 그 질문들을 내 바로 윗사람 또는 원장님, 관리자분들한테 얼마나 편한 마음으로 질문할 수 있을까요? 별거 아닌 것처럼 뭐 편하게 물어봐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당사자인 질문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곤욕스럽죠. 난처하고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럴 때 별게 아니라는 뜻이 되겠죠. 질문이라는 것 자체가. 질문을 편하게 하라고 해서 나름 고민해서 했는데 그게 질문이냐고 알아서 하라고 그런 답변을 듣는다던가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속이 상하겠죠. 답변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도 많을 뿐더러 왜 묻지도 않고 마음대로 그렇게 일을 처리했느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래도 지랄 저래도 지랄 그쵸? 보통 이렇게 밑에 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인턴분들이라든지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이런 반복된 상황에서 관리자에게 이런 입장이 되게 된다면 좀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는 이런 것들이 반복되게 되면 질문을 진짜로 해서 배워야 될 것들을 못 배우게 된다는 것들이 참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샵의 원장님들이나 관리자분들이 이렇게 이래도 지랄 저래도 지랄 하는 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좋은 답변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질문이 왜 잘못된 질문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근거를 알아야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컨텐츠를 통해서 제가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에서는 경력을 막론하고 모두가 싫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모두가 싫어하는 속성 딱 세 가지만 뽑아볼게요. 일단 오너십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 없이 일한다. 세 번째로 눈치 없이 일한다. 이 세 가지가 잘못된 질문을 하는 주된 근거예요. 그 근거들을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오너십이 없다. 오너십이 없다라는 말은 책임감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임감이 없다라는 게 자기 주인의식이 없다라는 거죠.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주체는 원장님이 아니라 관리자가 아니라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돈을 벌기 위해서 내 일을 해야 되는 거고 내가 돈을 받기 때문에 내 일인 거고 어떤 일의 주인이 되면 그 일에 대해서는 당연히 내가 가장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잘 모른다고 하면은 누가 그걸 해결해 줘야 되나요? 원장님이 해결해 줘야 되나요? 아니면은 뭐 인턴분들이 해결을 해 줘야 되나요? 또는 뭐 선생님들의 입장에선 그렇죠. 반대로 인턴분들이라면 인턴의 본업이라든지 일, 배우고 서포트해주고 정리, 정돈 해주는 그런 역할들이 주된 일이겠죠. 그런 일들을 본인이 직접 해야 된다고 주체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매장이 잘 돌아갈까요? 그렇지 않죠. 당연히 내가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면 오너십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질문과 답변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 시켜서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키지 않더라도 내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내가 책임지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관리자가 또는 원장님들이 직원분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부분들이에요. 수동적이거나 게으르거나 자기의 일인데 자기 일을 잘 모르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부분들, 그렇게 그 직원들이 그렇게 느껴진다면 그 직원들은 굉장히 오너십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는 생각 없이 일한다. 어떻게 보면 좋게도 표현할 수도 있고 나쁘게도 표현할 수도 있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 없이 일한다의 속 말은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직장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그리고 우리가 샵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생각들, 그런 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이유가 다 깔려 있다는 것이죠. 매장에서 청소를 하고 정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값을 치르는 우리 고객님들의 서비스 비용에도 사실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우리 고객님들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서비스 준비가 당연히 되어 있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나는 미용을 배우고 기술을 배우는 게 내 업무이지 정리를 하고 청소를 하는 일은 내 업무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인턴분들이 이해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일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다 이유가 있는데 그 일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거나 왜 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한다고 하면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겠죠. 제대로 알고 관심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은 일에 대한 관점이라는 게 생길 거예요. 이 관점이라는 게 내 의사결정에 대한 근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생각 없이 일하는 사람은 가르쳐주지 않으면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뭔가 어떤 일에 대해서 실수를 했을 때도 그 실수도 진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질문을 하거나 실수를 벌이기도 합니다. 왜? 관심이 없으니까.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단지 월급을 받기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그쵸? 어떻게 보면 우리 관리자나 원장님들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상황과 일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인턴 분들의 입장에서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청소하고 정리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여러 번 나열을 하는데 이 부분들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청소와 정리를 왜 하는지 모르는 인턴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예약이 없어요. 오늘 예약 없으니까 정리할 게 없지 않나요? 내일 정리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관리자나 원장님들의 입장에서 그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 지금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느끼시나요? 진짜 어처구니 없죠. 근데 실제로 벌어나는 그런 질문들이죠, 원장님들.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떠시나요? 굉장히 화도 나고 열도 받고 당연히 좋은 답변 안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 업무를 왜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의 질문은 이런 식으로 달라질 것 같아요. 원장님, 오늘 예약이 없는데 시간 될 때 어디에 정리하면 될까요? 어디 정리해두면 될까요? 이러한 질문들을 하겠죠. 스스로 알아서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곧 생각이시 일하는 분들의 질문은 이런 질문이 나올 것이고 생각이 없는 분들의 질문은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를 알려주면 평생 그 하나만 한다라는 거죠. 이런 분들은 다른 직원분들과의 관계들도 사실 원활하지는 않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업무에 대한 분담이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본인의 입장에서 나는 잘 알지 못하니까 나는 안 해도 돼. 또는 난 모르니까 몰라서 그래. 라고 합리화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매장의 분위기가 좋을 수가 없고요. 마찰이 생기겠죠. 그렇게 에너지 소비나 낭비가 되게 되면 매장의 분위기는 당연히 망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또 다른 직원들에 의해서 좀 분위기가 안 좋아지거나 싫어하게 되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겠죠. 그 다음으로는 세 번째, 눈치 없이 일한다입니다. 눈치 없이 일한다. 우리가 직장이나 샵에서 일을 하면서 눈치가 없다라는 거, 내 할 일만 한다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큰 흐름을 보지 않고 굉장히 내 할 일 이것만 본다라는 거예요. 질문을 받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겠죠, 당연히. 질문을 하는 타이밍이 틀렸거나 또는 질문을 하는 관리자나 원장님에 대한 역할에 잘못된 인식 등이 있을 것 같아요. 부정적인 시선이라든지 항상 뭐 그런 안 좋은 질문들을 하는 직원들,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눈치는 뭐 경력이 생기면서 당연히 조금 성장하는 부분이겠죠. 그러나 이 역시 나와 내 업무를 더 큰 그림 속에서 바라보려고 하는 노력을 해주신다면 아주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좋은 질문을 하지 않는 또는 내 질문이 좋지 않은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그 근거는 오너십이 없고 그 다음에 생각이 없고 눈치 없이 일하는 그런 경우에 우리 관리자, 내 상사, 선생님들, 디자이너들의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잘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답변이 늘 오는 것만은 아니죠. 우리가 경험이 적을 때, 경력이 적을 때 잘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좋은 모습, 좋은 태도, 그리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지, 그런 것들이 좋다면 사실 많은 게 무마되죠. 원장님들, 선생님들이 우리 인턴분들한테 잘 대해주시는 부분들도 있고요. 원장님들도 우리 디자이너 선생님들한테 한없이 퍼주잖아요. 또 잘해주실 때는. 그렇게 내 일에 대한 우리 직원분들, 선생님들 또는 인턴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왜 하는지 고민해보고 스스로 고민해보고 눈치도 아직은 많지 않아도 내 일에 대해서 파악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과 태도들,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 관리자들 또는 원장님들의 눈에 그것이 당연히 보입니다.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그런 질문에 자연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좋은 답변으로 돌아올 수 있겠죠. 오히려 그렇게 되면 이상한 그런 바보 같은 질문을 오히려 하기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왜? 내가 좋은 태도로 열심히 일하는데 그런 질문을 하기는 사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몇 가지, 이 세 가지의 부분들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시고 계신다면 이 바탕으로 좋은 성장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밖에 우리가 이 여러 가지 또 유형이 있어요. 상황별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질문들 예시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유형으로 치면요. 네가 해결해 주세요 유형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어떠한 일을 지칭할 때 뭐 A라고 할게요. A 업무는 어떻게 하나요? 질문 자체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지금 고객님이 화가 많이 나 있으신 상태예요. 고객님이 화가 많이 나 있으신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는 선생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게 질문이에요, 지금 질문 자체가.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게 되면 답변으로 이런 답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알아서 해. 네가 좀 해. 라는 오히려 너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답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질문을 하실 때는요, 어떻게 할까요? 라는 그 질문 자체는 앞으로 버리셔야 돼요. 내 상사나 아니면 직장의 원장님, 관리자분들한테 뭔가 질문을 드리거나 물어보고 싶으실 때는 어떻게 할까요? 라는 거는 어떻게 좀 해주세요. 네가 해주세요. 하고 상사한테 일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상. 이 질문을 싫어하는 이유는 오너십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 일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일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인이 알아서 조금 이 상황에 닥쳤을 때 고민을 하고 해결할 문제를 원장님한테 답을 달라고 그냥 던져주시는 것밖에 안 돼요.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원장님들이 거부감이 생기면서 얘 지금 나한테 일 시키는 건가? 이런 반사적인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되게 되면 오히려 서로 부정적인 생각이, 오해가, 갈등이 쌓일 수 있는 그런 질문의 유형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원장님이라면 또는 매장의 사장님이라면 손님이 오셨어요. 손님이 오셨는데 예약이 중복되어서 받게 된 거예요. 같은 시간에 두 분이 이제 예약이 되신 상황인데, 먼저 온 분이 시술을 진행을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또 다른 고객님이 이제 막 오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질문을 하실 것 같으세요? 생각이 없거나 눈치가 없거나 오너십이 없다면 이런 식으로 질문하실 거예요. 지금 같은 시간에 예약을 두 분 받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는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좀 극단적으로 제가 질문을 지금 멘트를 했지만, 이게 실상 잘 모르거나 자기 책임감이 없는 분들이라면 그런 진짜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실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실수라고 인지도 안 되는 분들도 있으신 거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고객님의 입장이라면 고객님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 질문을 받은 고객님은 매장에 왔는데 직원이 그런 얘기를 해. 그런 질문을 해. 나한테 오히려 질문을 안 해? 이러실 것 같아요. 내가 고객이라면 이 사람이 직원인데 이 사람들이 예약을 잘못 받아놓고 나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지? 나한테 그냥 가라는 건가? 어떻게 하라는 건가? 이렇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너십이 있고 내 매장이고 내가 원장이라면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정말 사과를 드려야겠죠. 진심으로 진짜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실시간 예약으로 인해서 예약에 좀 착오가 있었을 것 같아요. 10분만 기다려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면 바로 시술 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시간 괜찮으시면 서비스로 모바일 클리닉 먼저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복 예약이 돼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이런 질문을 드릴 것 같아요. 질문이라기보다는 좋은 질문은요, 사실 질문으로 느낌표가 되질 않아요. 사실상 이렇게 일의 주인 의식이 있고 본인이 주인이라면 이 일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을 먼저 찾고 원장님이 고르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고민한 답으로 먼저 내놔야 되지, 이렇게 그냥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는 식의 질문을 던져놔 버리면 일 처리가 손발이 안 맞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복잡해지는 거고, 그리고 오히려 말을 잘못해놨다가 고객님이 화가 더 많이 나버리는 그런 상황을, 일을 키워버리는 상황이 돼버리겠죠. 내가 경험이 적고 경력이 적어서 이러한 일들을 내가 직면하게 됐을 때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어떻게 이 답을 찾아서 행동하고 말을 하느냐, 굉장히 사실 어려울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요, 이전에 매장에서 이러한 유사한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관리자나 원장님들이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물어보고 일을 처리했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답변을 드리면 되겠구나 라는 거를 경험을 통해서 질문하고 쌓아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미용 커뮤니티들이 많죠. 그런 커뮤니티 사이에서 질문을 드리고 다른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의 피드백을 수용하고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일을 왜 하는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일을 내가 왜 하고 있는가, 계속 스스로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찾아보고 정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미용을 하는 이유가 좋은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또는 좋은 서비스를 하는 능력을 갖춘 그런 디자이너
가 되기 위해서 좋은 서비스를 고객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 그러면 더 좋은 서비스로 제안하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답 방안을 찾아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답까지 혼자 스스로 좀 고민을 해보시고 그러고 나서 그런 질문을 주시면 훨씬 더 나아지겠죠. 그리고 그게 맞는지 원장님들과 관리자분들, 선생님들과 서로 소통을 해보는 그러면 좀 원활한 소통이 되겠죠. 만약에 내가 특수하게 내가 먼저 배웠어야 되는데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내가 먼저 다른 데서 찾아보거나 고민할 수 있는 고민할 수도 조차 없는 그런 정보나 업무예요. 그런 일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럴 때는 제가 아직 샴푸를 배우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언제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한번 물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면 뭐 빠지는 구석이 없겠죠. 현재 여기까지 어느 정도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면 한 80%는 이해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질문 수준이 굉장히 올라갔을 거예요. 또 하나 다른 예시를 들어볼까요? 원장님이 우리 다 같이 매장 회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회의를 한 상황인데 회의의 내용은 우리 앞으로 진행될 프로모션이나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자 하기 때문에 한번 자 안건을 준비했으니 그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고 이렇게 잘 준비해봐라 라고 던져주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 모르겠어. 그거에 대한 어떤 식으로 질문하면 좋을까요? 눈치 없고 생각 없고 주인의식 없는 직원이라면 이런 식으로 답변할 거예요. 매장 이벤트 할인을 어떻게 할까요? 원장님이 어떻게 할까 하고 준비할 시간을 주셨는데 오히려 반대로 지금 원장님이 다시 질문을 주신 거예요. 그죠? 이런 질문들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솔루션. 그렇다면 의견들을 묻고자 준비된 답을 들어야 되는데 도리어 다시 질문을 주신 거예요. 매년 고객님들이 선호했던 할인 이벤트를 매장의 프로그램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으니 지금 제가 말한 매년 고객님들이 선호했던 할인 이벤트는 매장 데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여기까지가 상황과 배경과 근거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선호했던 이 이벤트를 중점적으로 다른 매장의 이벤트를 정리해서 선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게 내가 생각하는 답을 제시하는 겁니다. 지금 질문 같지가 않고 보고를 하는 듯한 질문이 되겠죠.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좋은 질문은 질문의 느낌이 물음표의 느낌이 나질 않고 대체적으로 이런 보고의 느낌이 나는 게 가장 좋은 질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요, 원장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뭐라고 대답하면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원장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플러스 이러이러하다고 대답하면 될까요? 이게 같이 받쳐줘야 되는 거죠. 이게 내가 하고자 하는 제시하는 답이 되는 거죠. 또는 교육이라고 치면은 교육 진행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뭐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원장님이. 그런 것들을 달아주시면 훨씬 더 구체화된 질문이 되겠죠. 아무런 생각 없이 질문을 던져놓으면 나한테 생각을 하라고 던진 거와 같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구체화된 질문을 던져주셔야지 좋은 피드백이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질문의 끝에 물음표가 되는 게 아니라 보고하듯이 질문을 하시는 게 좋은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일 자체가 주인은 나고 내 일을 가장 잘하는 것도 나이기 때문에 답을 원장님이 고르게 하면 곤란하겠죠. 오히려 너네들이 일을 잘해서 잘 알아서 해서 가지고 와봐 라고 오히려 지시를 하신 건데 오히려 원장님한테 골라달라고 지금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너가 일을 해 라는 어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질문은 좋지 않은 방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고 원장님께 이게 맞는지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될지 사실 거의 다 나온 내가 생각한 그림 안에서 그 그림에서 동의를 구하는 이렇게 해도 될까요? 라고 말하는 게 사실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지금 기본적인 질문하는 방법 오늘 이 컨텐츠를 통해서 잘 익히셨다면 앞으로 선생님들의 질문의 수준이 더 올라갈 거고 그리고 돌아오는 답변도 훨씬 좋은 답변이 돌아오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쓴소리나 또는 뭐 원장님들이나 관리자들의 뭐 안 좋은 그런 답변을 들을 수는 있죠. 뭐 100%라는 건 사실 없으니까요. 그러나 뭐 그렇게 쓴소리를 하는 것도 우리 직원들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장을 위한 그런 말이라는 것 그런 것들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직장에서 필요한 오너십 그리고 고민하는 자세 그리고 눈치를 계속 의식하고 그리고 우리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노력하는 태도로 업무에 임하다 보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이러한 부분들에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조심스러워지고 겁이 나고 스트레스가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줄어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거나 고민이 있으시다면 콘텐츠 댓글을 달아주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콘텐츠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